근데 김원희 씨 측에서도 일단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공연이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익과 관련돼서 조금 부담이 덜해졌고, 그다음에 이대로 버티다가는 이제 영장이 청구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불구속, 구속은 차이가 엄청 크죠. 불구속 상태에서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네. 구속이 돼버리면 김호중 씨의 어떤 앞으로 어떤 연예계와 관련된 생활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서 부랴부랴 시인했다 보는데 김호중, 뺑소니 열흘 만에 음주운전했다. 경찰 구속영장 검토입니다. 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지금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입건이 돼 있는 상태죠. 근데 관련해서 어제 해당 뺑소니 사건이 있은 지 열흘 만에 제가 음주운전 사실 했습니다. 라고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가 넘어서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느냐.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겁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서 김호중 씨의 입장도 같이 전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죄송합니다. 김호중입니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윤주진 위원님, 왜 갑자기 열흘 만에 사과를 한 것이냐, 밤 10시에. 앞서 국가수에서 이제 뭐 음주 대사체가 나오는 등 이 네. 이제 음주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뭐 압수수색도 막 새벽에 했다고 해요. 그런 유흥주점들을. 네. 또 주변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지 말지를 떠나서 일단 이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순간 상당한 사회적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추후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가중처벌될 소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냥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또 지금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끈끈했던 팬덤마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김호중 씨는 이제 완전히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달게 처벌을 받고 자숙한 다음에 나중에 복귀하는 시점을 노린다면 차라리 이렇게 좀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네. 경찰 구속영장 검토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자칫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경찰에서 실제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도 좀 있는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 이렇게 충분하다.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전제로서 지금 사과를 했는데 너무 늦게 사과를 하고 너무 늦게 음주를 시인했어요. 지금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죠. 그다음에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카드 없애고요. 계속 뭐 술자리에는 동석을 했지만 술자리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이잖아요. 네. 술자리에 동석을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가 또 뭐 입만 됐다고 얘기했다가 또 차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보면 단순히 이게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범인 도피랄지 증거인멸할지 여러 가지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음주운전을 시인했기 때문에 경찰이 원래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네.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원희 씨 측에서도 일단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공연이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익과 관련돼서 조금 부담이 덜해졌고 그다음에 이대로 버티다가는 이제 영장이 청구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불구속 구속은 차이가 엄청 크죠.
불구속 상태에서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네. 구속이 돼버리면 이 김호중 씨의 어떤 앞으로 어떤 연예계와 관련된 생활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서 부랴부랴 시인했다 보는데 이 시인 자체가 뭔가 마음에서 우러난 양심에서 우러난 그런 시인이 아니고 뭔가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끌다가 더군다나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서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저 시인 자체도 진정성이 있느냐에 관한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인을 하지 않았다면 영장을 신청을 하고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네. 이제 그 뭐 증거인멸이랄지 범인도피까지 다 시인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거인멸가 없기 때문에 도주염려도 없기 때문에 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을 시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영장을 설령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본인이 지금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면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시인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요 좀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김광서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 음주운전 했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운전자 바꿔치기를 뭐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라던가 뭐 녹취는 뭐 나왔다고 합니다만 다른 사안들에서 뭐 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걸 현재 공개된 건 인정을 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음주운전 했다는 사실만 인정을 하고 다른 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라고 봐야 저는 돼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주운전을 부인을 하다가 네. 음주운전을 시인한 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네. 영장 뭐 신청이랄지 영장 발부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잖아요. 거짓말을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니저 한 명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동조를 해서 갔는데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과연 김호중 씨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옷까지 입혀줄 정도 되면 그건 뭐 당연히 증거인멸이랄지 범인도피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또 녹취록 있잖아요. 네. 본인이 매니저한테 나 대신 가서 자수해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카드 빼내서 파기한 것 자체도 이걸 전체적으로 뭐 그냥 김문중 씨가 관여가 안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음주만 시인하고 범인 도피랄지 증거인멸까지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상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발부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소속사에서 입장문을 내놓기 전에 김호중 씨가 먼저 팬클럽에 자신의 어떤 심경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장문으로 쭉 길게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올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숙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조사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장문을 좀 올리긴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만 좀 보여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주원규 의원님 일단 이런 모습이 저도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저 돌아올 테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계셔주세요 라는 얘기인 겁니까? 예, 팬카페에 음주 인정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팬카페에 인정한 게 맞습니다. 잘못됐다. 저 아리스 팬카페인데 그 네. 팬카페의 식구다, 집이다 이런 표현들은 가족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함의가 깔려 있는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저 팬카페에다가 어리석은 판단이다, 한순간의 실수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거는 나는 반드시 복귀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 음주 운전에 대한 팬카페 심경글 자체의 시도와 타이밍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팬덤들이 이 김호중 가수가 사실 이전부터 여러 구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었던 거는 네. 그의 노래 실력이었다고 평가되는데 사실은 김호중 씨가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받은 건 아닙니다. 그의 불우한 유년 환경을 극복했던 그 서사 그것까지 합쳐져서 김호중 씨를 평가하고 판단한 게 엔터테이너로서의 김호중 씨의 역할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과연 팬들을 기만하는 것 이상의 겁박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이제 더 이상 팬심을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팬심을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지금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요 시점에서 저 음주운전한 게 맞습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죠. 그러면 사고가 났었던 그날 김호중 씨의 행적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적이 어땠느냐? 처음에 저희 MBN이 단독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에 식당에서 먹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주류를 주문해서 술을 같이 일행들이 술을 마시면서 골프를 쳤다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뒤에 다시 식당으로 갔죠. 식당에 가서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을 했다. 여기서도 명확하게 김호중 씨가 먹었습니다라는 게 찍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리운전을 통해서 유흥주점에 갔고요. 여기 술 마시는 데니까 대리운전으로 집에 갔다가 다시 본인이 운전해서 나와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에 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편의점에 가서 본인이 직접 캔맥주를 사는 모습도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6시 이후부터 술을 계속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뺑소니 사고가 난 다음에 왜 캔맥주를 구입했을까? 네.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사고 났으니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캔맥주 구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먹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달래려. 네, 근데 이제 저게 전형적으로 네. 음주운전 은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술을 먹어요. 그다음에 경찰이 측정하면 네. 음주 측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사고 후에 술을 먹었다. 사고 전에 술을 먹은 걸 은폐하기 위해서 사고 나서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실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 그럴 내용이 수도 또 있다.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니저가 됐건 소속사 대표하고 됐던 아니면 이제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던 간에 네. 빨리 사고 난 이후에 술을 먹어라. 그 먹고 나서 만약에 경찰에서 측정을 한다랄지 늦게 출두를 해서 지금 알코올 관련된 대사청에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난 사고 전에 술을 먹지 않았고 사고 나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편의점 가서 캔맥주 4캔 사서 먹었다. 영수증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저는 행동을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이 음주운전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직접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 크게 반성. 경찰 자진 출석 의사.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직접 경찰에 자진 출석할게요. 라는 점도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 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나왔어요. 증거가 나오니까 진실 밝히는 거 아닙니까? 처벌 수위가 이러면 낮아집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흘 만에 밝혔는데 어쨌거나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시인을 했으면 이거 처벌 수위 낮아지는 겁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명확한데, 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버티면 이거 판단이 안 쓰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네. 이거 술 먹었다는 게 거의 100% 가깝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네. 근데 그걸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계속하면 정말 양심에 관한 문제도 되고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증거인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적 수위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증거인멸일지 범인 도피 이런 내용은 엄청나게 죄질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오히려 음주운전 시인한 것보다도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처럼 영장 발부를 회피할 목적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 도피하고 증거인멸, 네. 그러니까 메모리카드 파손한 것까지도 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법원서도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만약 법원 가서도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상황에서 다 인정할 거예요. 더군다나 녹취록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뭐 명백한데도 부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네.